안녕하세요. 주식공짜입니다. 오늘은 10월에 남은 공모주 몇 개 살펴보고, 그 다음 지금 현재 그 전쟁 이슈 관련해가지고 좀 제가 할 말이 좀 많아요. 그래서 그거 관련해가지고 한번 경제공부상 한번 영상을 켜봤습니다. 지금 현재 남아있는 공모주는 이렇게 워트, 퀄라티스 반도체, 그리고 다다음 주에는 유진테크놀로지, 유투바이오, 서울보증보험, 소닉스, 에코아이, 메가터치, 비아이메탈리스, 컨텍, 큐로셀, 이렇게 거의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 10개 정도가 최악이 남아있어요. 지금 아직도 지금 10월 중순인데도 최악이 10개 정도 이렇게 남아있습니다. 많이 남아있죠. 많이 남아있고, 지금 내일 같은 경우는 워트가 청약을 해요. 워트 수혜치 결과가 양호하게 나왔기 때문에 얘도 먹을 건 있어요. 있고, 다음 주에 컬라티스 반도체도 수요일 날 청약을 할 예정이고, 이렇게 두 개가 청약 예정에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어 마이크 알겠어. 자, 이러면 내 얼굴이 잘 안 보일 텐데. 아, 왜 자꾸 내 얼굴을 크게 보려고 그래요? 자, 하마스와 이스라엘 전쟁으로 인해서 국제 유가와 천연가스가 급등을 했습니다. 지금 크루드 오일 차트 같은 경우 제가 주식 공따 채널에 올려드렸는데, 밥그릇 1번, 2번, 3번 진행 중에 있어요. 이 3번이 나왔다는 건 지금 현재 큰일 났다는 소리예요. 국제 유가가 3번 자리가 나왔다는 거는. 여기 1번의 고점까지 가면 여기를 뚫고 4번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설명을 드렸었고, 큰 그림상 봤을 때도 밥그릇 3번 자리로 저는 본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보시면 1번, 2번 골파기 뒤에 여기 3번, 2번 자리에 고점을 넘어준 3번 자리가 나왔어요. 나와주고 이 현재 3번 자리에 눌림위에 위치해 있다고 저는 봤거든요. 그래서 여기 147불까지 올라가면 얘는 4번이고, 저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얘를 뚫고 신고가로 갈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뭐 물론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이 보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13년 정도를 박스 매집을 해줬다고 보거든요. 이 13년간의 박스 매집 뒤에는 슈팅이 나온다고 봐요, 돌파할 때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전고점을 넘어갈 것이라고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유가 같은 경우는 결국 기름은 고갈되게 돼 있어요. 아시겠죠? 그리고 천연가스 보겠습니다. 천연가스 같은 경우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여기서 슈팅이 나왔습니다. 이런 슈팅이 나왔는데, 얘도 결국 이 박스권에 대한, 이 박스권 파동에 대한 슈팅인데, 이 박스권 매집을 여기서 다 해줬단 말이죠. 그 뒤에 슈팅이 나왔어요. 여기 박스권을 돌파했을 때. 이것도 저는 매집이라고 봐요. 그래서 얘도 결국에는 여기까지 본전주로 올라갈 것이다, 매집의 원리에 의해서. 그리고 현재 자리는 단기적으로 보시면, 이 밥그릇을 보면 얘는 지금, 얘도 밥그릇 3번 자리에요. 1번, 2번, 여기 3번. 이 2번의 매물대를 돌파해줬기 때문에 여기 3번 나왔어요, 얘도. 그래서 여기까지 본전주로 올라갈 거라 봅니다. 그 명분은 뭐냐? 바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이다 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물론 지금 천연가스랑 기름값 여기 이거 그냥 일시적인 이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왜냐하면 전쟁이 바로 끝나나요? 바로 끝나요? 바로 안 끝나죠. 전쟁이 바로 안 끝납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금방 끝났습니까? 아니죠. 지금 2년째 지속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이 에너지주들은, 에너지는
여기까지 올라간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기까지 본전주로. 그럼 현재 3.2달러 대비해서 거의 2배가량은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보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 보시면 제가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으로 인해 국제유가, 천연가스가 급등세다라고 얘기했고, 이 에너지주 관련, 아니 에너지값 상승으로 인해서 인플레를 자극시키게 됩니다. 그러면 향후 어떻게 되겠어요? 미국 CPI가 상승하게 되겠죠. CPI 상승이 반영되기까지 3에서 6개월 걸립니다. 그러면 지금 10월이니까 내년 초중순가량에는 이 CPI에 반영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원자재 값이 상승하고 석유가 안 들어가는 곳이 없습니다. 이에 따라 식량과 식품 가격이 같이 상승합니다. 전쟁이라는 거는 변수예요. 이 변수 등장으로 인해 미국 연준이 상당 기간 동안 금리 동결 유지 후에 금리를 내리지 않을 것으로 저는 봅니다. 에너지 가격이 상승을 하면 물가가 올라가게 돼 있죠. 물가가 어느 정도 잡혔다라고 연준이 생각했는데 이 뭐야 이거 전쟁하네? 그럼 다시 올라가게 되겠죠. 그러면 인플레를 잡아야 되는 연준의 입장에서는 이 금리를 내리지를 못합니다. 절대. 파월 같은 경우 폴 벌커라는 그 전례가 있기 때문에 그 양반이 연준의 이전 연준 의장이었죠. 폴 벌커가 그때 금리를 10% 이상 올렸어요. 인플레 잡기 위해서. 그래서 그 오명을 쓰지 않기 위해 파월도 상당 기간 금리를 안 내릴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금리 이거 내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물가 다시 안 잡히겠죠. 전쟁이라는 변수가 등장을 했으니까. 그러면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어디에 우리는 투자를 해야 될까요? 현금 보유자는 부동산을 매수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나 현금이 없는 사람들은 더욱더 부동산 매수하기가 어려워질 형국에 처해질 거라 보고요. 그 대안책으로 떠오른 게 바로 금입니다. 금과 경기 침체의 상관관계는 경기 침체가 심해질수록 금값은 오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 금값이 슈팅이 나왔죠. 저도 그 당시에 작년이죠. 작년 봄쯤에 제가 금을 팔았어요. 매도했어요. 그 금을 제가 언제 샀었냐면 2019년도에 샀습니다. 사가지고 거의 50% 익절을 했어요. 현물 금을. 아시겠죠? 반대로 경기가 호황일수록 금값은 내려갑니다. 금은 안전자산이죠. 자, 골드 차트 분석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골드의 전체 지금 차트고요. 골드 선물입니다. 골드 선물인데 보시면 기간 대칭상 7년을 올라갔다가 7년을 빠져줬어요. 그리고 다시 한 4년 오른 뒤에 4년을 이렇게 횡보 박스 치고 있습니다. 3년 정도. 4년까지는 안 됐어요. 2020년도니까. 그렇다면 얘는 뭐냐? 자, 이 박스권 안에 갇혀 있죠. 박스 횡보 중이에요. 힘을 모으고 있다고 저는 봐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죠. 야, 이거 고점 박스잖아. 야, 이거 고점 박스 아니야? 딱 봐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야, 고점 박스 뒤에는 어떻게 됐어? 떡 나가지. 뭐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왜냐? 얘가 지금 보세요. 641달러 대비해서 꼴랑 지금 몇 프로 올랐습니까? 3배밖에 안 올랐단 말이에요. 3배. 금값이 3배. 이 3배가 많이 오른 겁니까? 2007년 대비해서 많이 안 오른 거라는 얘기예요. 금은 올라갈 때도 서서히 올라가고 떨어질 때도 많이 안 떨어져요. 그래서 얘는 지금 파동 이론상 얘도 1파의 시작이라고 봐요. 여기 저점을 깨지 않는 이상 얘는 1파가 지금 진행되고 있고 2파 조정파 지금 주고 있다고 봐요. 그러면 3파가 가장 작은 파동이 될 수 없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얘가 3파가 나오게 되면 이 1파의 크기보다 저는 크게 나온다고 봅니다. 그러면 1200달러 대비 지금 2000달러 갔으니까 800달러 올랐죠. 그러면 최소 1000달러 이상, 즉 3000달러까지는 올라간다고 봐요. 골드 같은 경우는. 여기서 보시면 지금 현재 이런 박스권에 갇혀 있습니다. 골드는 3년 동안 이 박스 치고 있어요. 기간 대칭상 2024년이죠. 2024년에 그 방향이 결정될 거라 봐요. 위든 아래든. 근데 저는
상방으로 봅니다. 코로나 때 돈을 무지막지하게 풀었기 때문에 경기 침체는 기정사실화됐습니다. 그렇다면 이 금에 돈이 몰릴 거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금 있죠? 이 금. 이 금 목걸이 지금 차고 있는데 이게 10돈이거든요? 7월 달에 한 340 정도 주고 샀습니다. 종로가 갖고. 그냥 없어도 되는 돈으로 소위 말해서 그냥 샀어요. 금은. 올라가봤자 한 50% 정도 올라가고 떨어져봐야 한 저는 20% 정도 떨어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금은 저는 한 3년 정도 투자할 생각으로 산 거예요. 그때 그 단테님 같은 경우도 금값이 올라간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기 전이었을 거예요. 그 당시에. 그리고 국내 금값 같은 경우는 40만 원 이상 올라갈 것이라고 뷰를 보고 계시고 저도 그 뷰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금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우상향이에요. 금값 같은 경우는. 그 증거가 있어요. 자, 코로나 때 차트 보겠습니다. 금값. 코로나 때 20년도. 자, 2020년도에 보시면 20년도 3월이죠. 폭락을 했다가 이렇게 올라갔어요. 보시면 올라갔죠. 코로나가 오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졌죠. 경기가 어려워질 거라. 근데 이날 보시면 폭락을 했다가 여기 보시면 폭락을 했다가 다 회복을 해줬습니다. 뭐 주식들도 다 올라가긴 했지만. 그래서 안전자산이라는 인식이 강해요. 금은. 그래서 이날이 언제입니까? 20년도 8월까지 이렇게 슈팅이 나왔죠. 슈팅이 각이 가파르게 올라가 버렸죠. 이날 여기 이 구간에서. 금은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22년 3월 초였거든요. 보시면 여기 보이시죠? 이 슈팅. 뭐 물론 여기서 선반영이 돼갖고 이 정도 올라갔지만 이것도 전 적게 올라갔다 생각해요. 그래서 현재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은 단기간에 절대 안 끝날 것이고 이러한 전쟁은 인플레를 부추길 것이다. 이미 석유값과 천연가스 값이 올라가고 있고 이는 식량 값에 반영될 것이고 향후 미국의 CPI에 영향을 반드시 미치게 될 것이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봤고요. 환율과 달러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10풀펜이 잠깐만요. 자, 달러 환율입니다. 달러 환율 지금 10년 일봉인데 여기 보이시죠? 이거 여기 본전 있죠? 이 본전을 여러 차례 여기서 줬죠. 주고 여기서 한번 본전을 주고 슈팅이 나왔어요. 슈팅이 나오고 빠졌다가 이 지금 이 신고 라인을 여기서 안 빠지고 지지를 여기서 받고 있단 말이에요. 달러 같은 경우도 저는 여기 1445원 부근을 본전주로 올라갈 거라 봅니다. 이렇게 치면 제가 완전 증시 비관론자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비관론자는 아니고요. 제가 비관론자는 아니고 여기 이 라인까지 본전을 주로 올라갈 것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달러 설명은 됐고, 자, 그 다음, 자, 마지막이 핵심 포인트예요. 마지막 제가 이거 말씀드리고 마무리 드릴 건데 이거는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국내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국내장 저번 주에 뭐가 움직였죠? 이번 주에 석유 관련주랑 천연가스 애들이 슈팅이 나왔죠. 슈팅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신고가 같죠? 신고가. 자, 이렇게 올라간 거는 이제 쳐다보면 안 돼요. 이렇게 올라간 거는 쳐다보면 안 되고 다음으로 올라간 게, 자, 제가 여기 써드린 거를 보여드릴게요. 자, 그 다음 전쟁 관련주의 순환 매장이 시작되었다. 석유와 가스 관련주가 올라갔고 먼저 그 다음 식량주가 올라갔죠.
저 같은 경우 식량주를 목요일날 종가 베팅해서 먹고 나오긴 했어요. 15%. 자, 식량 관련주 먼저 보겠습니다. 식량주는 미래생명자원이랑 한일사료가 대장이에요. 이거 말고는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일단 미래생명자원이 전 대장이라고 보는데, 여기 보시면 이게 뭡니까? 이게 매집이죠. 공격형 매집이에요. 공격적으로 올라갔죠? 공격적으로. 그래서 이 매집 파동이 여기 앞전 매물대에 대한 본전을 주는 파동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현재 얘는 추세가 어떻게 되냐면 이런 하락 추세 보이시죠? 이런 하락 추세 상단부에 지금 위치해 있고, 여기를 뚫고 완벽하게 안착을 하면 얘는 또 한 번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을 거라 저는 봅니다. 한일사료도 마찬가지예요. 차트가 비슷해요. 한일사료도 보면 이런 하락 박스 추세 보이시죠? 박스 맞고 빠졌죠. 근데 여기를 뚫고 이 꼬리 캔들 부분을 장악을 해주게 되면 얘도 한 요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고 봅니다. 매수하라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이미 올라가줬기 때문에 여기서 안착하고 지지 받는지 본 다음에 노리자는 거고, 제가 이걸 말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이제 순서상 그 다음은 뭐냐, 바로 제가 여기 써드렸다시피 해운주와 조선주다. 그 다음은 철강, 그리고 가스관, 관광 관련주고, 마지막이 재건주예요. 재건주는 시간 한참 걸려요. 자, 해운주 보겠습니다. 먼저 해운주랑 조선주 볼게요. 자, 먼저 해운주입니다. 전쟁이 나면 왜 해운주랑 조선주가 올라가는지 아십니까, 혹시? 아세요? 바로 물동량 증가입니다. 해운 물동량 증가. 그러면 그 물동량을 뭘로 운반할까요? 뭐 비행기도 있겠지만 배로 운반하겠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 해운이랑 조선주가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통상적으로 그랬어요. 러시아 전쟁 때도 그렇고. 자, HMM 바로 해운주죠, 얘도. 근데 추세가 어떻습니까, 현재? 추세가 하락 추세죠, 얘도. 하락 매집 형태입니다. 하락 매집 형태. 이런 하락 매집 형태예요. 그쵸? 하락 추세의 하단부에 위치해 있네요. 여기서는 이 추세상 반등이 나와야 되는 지점인데, 제가 여기 설정한 이 엔벨롭선이거든요. 이거를 제가 20에 20으로 해놨어요. 저는 20에 20 이 지지선 오면 타점으로 보고 항상 들어가거든요. 근데 얘는 우량주기 때문에 2.4조죠 2.4조기 때문에 20에 15로 맞춰도 됩니다. 그러면 이 20에 15 지지 라인에 오면 매수 포인트를 보고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 중으로 얘가 여기까지 빠진다 그럼 여기서 저는 반등 구간으로 볼 것 같습니다. 현재 전쟁 관련 이슈도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튈 거라 봐요. 얘는 반등 나온다고 봅니다. 기술적 반등. 그리고 그 다음 대한해운 얘는 시총이 좀 적기 때문에 20에 20으로 다시 맞출게요. 얘 같은 경우도 현재 하락 매집 중이면서 하락 박스를 그리고 있죠. 그래서 얘도 단기 기술적 반등이 나와야 되는 지점으로 저는 봅니다. 전쟁 관련 이슈가 있기 때문에 한번 보라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 조선주인데 조선주는 HD 한국조선해양 시총은 지금 7.2조로 무겁습니다. 얘는 요정도 하락박스, 아니 얘는 박스권 하단까지 빠지진 않을 거예요. 빠지진 않을 거고, 얘는 한 요정도 오면 저는 볼 것 같습니다. 얘도 한 요정도 빠지면 여기서 매수 포인트로 보고 진입해볼만 하다 봐요. 그러면 여기서 기술적 반등 노린다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 현대미포조선 같은 경우도 현재 기간 대칭상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하락해주는 하락 구간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 3월부터 한 7월까지
4개월을 상승했습니다. 기간 대칭상 한 달 정도는 더 떨어져야 맞겠죠. 대칭 이론 아시죠? 한 요정도, 얘도 요정도 오면 매수 포인트를 보고 잡아볼만 합니다. 전쟁 이슈가 있기 때문에. 아시겠죠? 안 오고 바로 가면 그냥 보내주고 그냥 여기 오면 잡아볼만 한 자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철강주입니다. 자, 철강주. 철강주 대장은 하이스틸이랑 금강철강입니다. 자, 먼저 하이스틸 보겠습니다. 하이스틸은 여기 보시면 최근에 상한가가 들어왔어요. 상한가가 들어왔는데 세력의 이탈이 없어 보입니다. 그쵸? 위에서 이렇게 꼬리가 이빨에 달리다가 현재 이 박스권 하단까지 거의 내려왔다가 단기 반등을 주고 다시 금요일날 빠져주는 모습이 나왔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기간 대칭상 얘도 지금 9월 11일부터 한 3주가량 내려왔죠. 그러면 횡보를 한 3주 정도를 해줘야 돼요. 내려간 기간이 3주입니다. 그러면 횡보 또 한 3주 정도 해줘야 되는데, 현재 전쟁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 기간 대칭이 딱 안 맞고 바로 얘는 이렇게 갈 수도 있다고 봐요. 저는 가면 일단 중심값 부분을 회복을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상한가의 중심값 라인은 세력의 지지 저항 라인이에요. 이 지지 라인을 이탈을 했기 때문에 여기는 저항 구간이 됩니다. 저항대. 그래서 여기를 뚫고 지지받으면 이 중심값 라인이 다시 지지 라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얘는 한 요정도 라인까지 상승해 볼 수 있습니다. 크게 봤을 때는 현재 이런 박스권 보이죠? 박스권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게 위든 아래든 결정이 되긴 되겠죠. 끝단부에서는 힘을 모으고 있는데, 이 확률 게임이잖아요. 이게 횡보 같은 경우는 확률 게임인데, 보시면 크게는 제가 잘 안 보긴 하는데 큰 그림으로 봤을 때도 얘는 뭡니까? 공격형 매집이죠. 이거 매집 신고가 나온 뒤에 하락이죠. 근데 거래량을 보십시오. 거래량이 우상향으로는 안 터졌어요. 우상향으로 거래량이 터지면 안 좋습니다. 우상향으로 거래량이 터지지 않은 건 딱 좋아요. 좋고, 현재 얘는 아직도 저는 파동이 더 크게 남았다고 봐요. 하이스틸 같은 경우는. 그래서 지금 이 추세는 박스권 안에 갇혀있는 추세긴 하지만 전쟁 관련 이슈를 탔기 때문에 탈 수 있기 때문에 얘는 이 장기평 라인, 이 세력 매집선 224에서 검정색 선을 뚫고 안착을 한다 하면 여기 이 저항 라인까지 다시 도전할 거라 봅니다. 자, 그 다음 금강철강. 대장만 하셔야 돼요. 금강철강도 여기 보이시죠? 이거 상한가까지는 아니더라도 24%까지는 올라갔어요. 이거 보시면 금강철강이 2등주라는 거 알겠죠? 하이스틸이 1등주고, 얘 같은 경우도 차트가 비슷해요. 이런 지금 박스권에 얘도 갇혀 있습니다. 이런 박스권. 얘는 조금 각도가 더 아래로 치우쳤네요. 보시면 아까 그 하이스틸보다는 이런 추세로 좀 하락 각도가 좀 심합니다. 얘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도 얘는 반등이 나왔어요. 금요일날. 하이스틸은 빠졌는데 얘는 반등이 나왔고, 지금 얘 같은 경우도 원래대로라면 한 이 제 그 상중이 기법 영상 올렸는데, 상중이 기법상 여기 중심봉 타점을 잡고 들어가 볼 수 있는 자리였는데, 얘는 다이렉트 이렇게 음봉을 빠졌기 때문에, 갭음봉은 아니에요. 이런 장대 양봉은 저는 타점으로 안 봅니다. 어찌됐건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서서히 빠져야 돼요. 이 라인이 저항 라인이에요. 그래서 여기 해주는지 보시고, 만약에 얘를 장대 양봉으로 회복을 해준다면 얘는 추세가 바뀌는 거예요. 이런 추세로 아마 바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금강철강이랑 하이스틸 보시라. 왜? 철강주를 왜 봐야 될까요? 그걸 제가 설명 안 드렸네. 왜 봐야 될까요? 이 가스관은 뭘로 만듭니까?
바로 철강으로 만들죠. 이 가스관 왜 봐야 될까요? 이 천연가스는 가스관을 통해 운반이 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철강주들이 수혜를 받습니다. 전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유심 있게 보시라고. 자, 전쟁 관련주 순환매가 시작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석유, 가스, 그리고 식량이 순환매를 타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이 해운 조선주라고 했고, 철강주가 먼저 움직일 수도 있어요. 해운 조선주보다는. 그러니까 이 둘 중에 순서가 어떤 거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순환매장이기 때문에 이 둘은 테마를 탈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물론 차트가 현재 타점이 나오는 차트는 아닙니다. 근데 자, 미래생명자원을 볼까요? 얘가 자, 여기까지 볼게요. 뭐 요정도까지 봤을 때 얘가 타점이 나오는 차트였습니까? 아니었죠? 아니었죠? 타점이 안 나와요, 제 기준에서는. 이런 거는. 근데 테마를 탔기 때문에 금요일날 이렇게 슈팅이 나온 거예요. 그럼 얘는 이제 이런 추세로 가는 거예요. 이런 추세. 급격하게 각도가 올라가죠. 그래서 눌림 타점을 공략을 하게 되면 얘는 여기서 잡아야 되는 거고, 차트적으로는 타점이 안 나옵니다. 이런 것도 지금 철강주는. 그치만 테마가 순환매가 돌 수 있다 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한 3-40분 정도 방송을 했는데, 저 같은 경우 이번 달에 차례로 예금이 전부 만기가 돼요. 아, 재건주 설명 안 드렸구나. 자, 재건주는 나중에 갑니다. 가장 나중에. 현대 에버다임 재건주죠. 그리고 데모 재건주죠. 근데 얘도 보면 다 매집이에요. 재건주도 매집이 이렇게 재건주들이 있다는 거는 나중에 더 크게 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서암기계공업 거의 지금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가지고 올라갔던 재건주들이 바닥까지 거의 다 빠졌어요. 지금 얘도 박스권 하나까지 다 빠졌어요. 세력의 매집 평단까지 거의 다 왔다고 봅니다. 저는 뭐 여기서부터가 세력 매집 평단이겠지만 2차적으로는 여기입니다. 또 매집 평단이, 세력들이 매집하는 평단이. 그리고 재건주가 또 뭐가 있었나요? 데모 해인 같은 경우도 올라간 거 다 빠졌죠. 지금 올라갔던 거. 해인 같은 경우도 매집이 상당해요. 얘 같은 경우도 공격형 매집 상당합니다. 거의 지금 세력 매집 평단가까지 오고 있어요. 뭐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요런 추세, 아니 큰 그림상 이런 추세예요. 얘도 지금 보시면 파동이 겁나 크죠. 추세 하단부예요. 거의 지금 얘 거의 다 빠졌어요. 거의 다 빠졌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지지 라인은 요 정도 되겠죠. 한 3,500원 가량 빠지면 한 요 정도까지다 보시면 됩니다. 이런 재건주 같은 경우도 지금 세력들이 저는 매집을 해가 할 수 있는 라인이라 보고요. 재건주가 가장 늦게 갈 겁니다. 한 내년 여름 이후로 가겠죠. 그래서 일단은 석유, 가스, 식량, 그 다음 해운, 조선, 철강 관련주 제일 마지막 재건주인데 얘는 2024년 한 6월 이후 저는 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 같은 경우는 10월 달에 정기예금들이 차례로 만기가 됩니다. 당장에 이번 주랑 다음 주, 다다음 주, 다다다음 주까지 만기가 돼요. 작년 10월에 들었던, 제가 그때 당시에 금리를 5% 정도, 평균 5%, 평균 금리 5% 정도 적용받고 지금 이번 달에 해지가 돼요. 해지가 되는데 저는 이 자금 운용을 어떻게 할 생각이냐면, 일단은 제가 공모주가 주다 보니까 공모주에 일부 자금을 계속 투입할 생각이고, 공모주에는 근데 매번 투입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뺐다 넣었다 하잖아요. 투입을 할 거고, 파킹 통장 이율이 한 2% 초반일 거예요.
파킹 통장에 계속 애치를 시켜 놓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할 거예요. 운영을 하고 뭐 저 같은 경우 지금 부동산을 지금 투자를 해놔가지고 아마 잔금을 치러야 되긴 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아마 10월달에 일부 치를 거고 부동산 잔금, 그리고 내년 3월에 최종 잔금을 치릅니다. 그 전까지 일단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이렇게 저는 운용을 할 생각이고, 만약에라도 여기서 지금 주식시장이 조금 더 하락을 한다면 조금씩 줍줍을 해갈 겁니다. 이 줍줍은 단기 기술적 반등을 노리는 줍줍입니다. 장기로 끌고 가지 않을 거예요. 지수 보면, 지수를 보겠습니다. 네, 사슴님 어서오세요. 코스피를 봐야겠죠. 코스피인데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 만약에 만약이에요. 만약에 여기까지 오면, 이 라인까지 오면, 이 라인까지 올 리는 없겠지만 이 라인까지 오면 있는 자금의 한 50%는 투입을 할 생각이고요. 이 라인은 솔직히 말이 안 되니까 패스하고, 그 전 지금 지지 라인을 볼게요. 그 전 지지 라인은 일단 여기에요. 이 라인. 이 라인까지 오면 있는 자금의 한 20% 정도는 투입할 생각이에요. 여기 이 라인 있죠. 이 라인까지 오면 있는 자금의 한 어느 정도, 자 2000 코스피 2170 부근에서 현금의 20%가량 투입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제 계획은 이래요. 일단 저는 현재 주식을 갖고 있는 게 얼마 안 돼요. 얼마 안 돼서 지금 이렇게 빠져도 별로 저는 감흥이 없긴 하거든요. 사실 다 거의 농사 위주라, 농사 매매 하세요. 농사 매매, 농사 위주라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일단 농사 매매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예금, 혹시 정기예금 만기 되시는 분 계세요? 저처럼? 내가 평상시에 이 예금 자금이 곧 만기되는데 고민이었다. 어디에 투입할지. 혹시 계십니까? 아, 군침 싹 돕니까? 저도 군침이 싹 도네요. 10월 달에 지금 예금이 싹 만기가 됩니다. 어찌 보면 저는 잘 운용을 했죠. 자금을. 어찌 보면 남들보다 현금이 좀 저는 보유가 된 상태여갖고, 그래서 이게 지금 고민이었는데 선택권이 없어요. 이 두 개밖에. 지금 이 둘밖에 선택권이 없어요. 이거 아니면 달러인데 아, 그래요. 아, 사슴님도 잘하셨네요. 다음 연도면 좀 늦습니다. 근데 지금 금리가 내려갈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그게 더 괜찮을 수도 있어요. 금리 이거 쉽게 안 내려가요. 동결하면 일정 기간 동안 계속 유지가 될 거라 봐요. 이거 아니면 달러인데, 달러 같은 경우 저는 그때 달러를 제가 미리 외화를 매수를 해놓고 작년 12월부터 올해 1월 초에, 작년 12월 말 테슬라 폭락했을 때 그때 달러 겁나 많이 샀어요. 저 테슬라 줍줍했는데 얼마 못 먹었습니다. 그때 테슬라도 100몇만 원인가 밖에 못 먹었어요. 한 5천만 원치 사갖고 12월 말에 달러 매수하고 일부 매도한 후에 23년 1월 초에 달러를 재매수했는데, 그때 달러 매수가가, 매수 평단이 1280원에서 1300원 한 초중반이었어요. 근데 지금 이게 달러가 지금 얼마입니까? 1350원이죠. 55원. 제가 최근에
이때 한번 팔았어요. 익절했어요 달러를. 그때 제 동기생한테도 얘기했는데 한 1200 중반에 매수했던 거를 여기 팔았어요. 한 환차액이 한 50만 원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일부 한 500 지금 달러는 현재 제가 갖고 있는 게 홀딩 중인 게 대략 400 아니 4천 잠깐만 400 400에서 5천 달러 정도 4천에서 5천 달러 정도는 홀딩 중입니다. 이 정도는 그냥 미국 주식 어느 정도 제가 하고 있어갖고 그래서 일단 달러 매수도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라 봐요. 저는 이 달러 매수 좀 작게 볼게요. 차트를 이 라인인데 얘 같은 경우도 보시면 여기가 고점이란 말이죠. 여기가 고점인데 보시면 이 라인까지 본전을 주로 갈 수 있다고 저는 아까 말씀을 드렸거든요. 안 움직입니까? 그냥 들으세요. 안 움직이면 일단 이 라인을 지금 보시면 뚫어줬기 때문에 한 번 더 뚫고 올라가면 달러는 여기까지 간다고 봐야 돼요. 이 1400원 라인까지 1400원 라인까지. 근데 매수는 좀 제가 고민을 해볼 것 같아요. 보통 개미들이 매수를 못하는 구간이 타점인 거 아시죠? 여러분 여기 고점이네. 여기 고점이네. 여기 어떻게 들어가? 이때가 타점인 거 아시죠? 케미 이슈가 있습니까? 잠깐만요. 그러게 캠이 멈췄네요. 일단 이 이슈는 끝나고 해결을 하겠습니다. 캠이 멈춰버렸네요. 자, 그래가지고 지금 이 달러 같은 경우도 요 라인 저는 돌파할 것 같아요. 요 라인 박스권 매집 완성 후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면 뭐다? 개떡상이다. 근데 본전가가 여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매집의 원리상 요 정도까지는 간다. 저도 그렇게 생각은 하고 싶지가 않아요. 여기까지 가는 거 상상하고 싶지가 않아요. 여기까지 가면 다 죽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상상을 굳이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보면 일단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이거 경제 공부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전쟁 관련주로 인해서 전쟁으로 인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수혜주 그리고 전쟁 발발로 인해 인플레를 자극할 것이다. 그로 인해 CPI 상승 가능성이 존재한다. 금리 동결이 상당 부분 이어질 것이다. 다만 금리 추가 상승은 어려울 거라 봐요. 이미 지금 많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추가 상승은 어려울 거라 봅니다. 추가 상승할 경우 다 죽는다고 봐야 돼요.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면 물가가 다시 올라간다. 그로 인해서 환율과 달러 분석했고요. 금값 골드 한번 봤고요. 금값이 더 올라갈 수 있다. 금값 받고 정기예금 만기되는 부분에 대한 자금 운용 혹은 작년에 예금을 들어놨던 분들에 대해서 이제 현금이 나오게 되면 이걸 어디에 쓸 것이냐 고민되시는 분들은 저는 이렇게 활용할 예정이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봤고요.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 있으시면 간단하게 답변 드리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배가 고파서 지금 손에 정전기가 오네요. 이 캠이 왜 안 올까 이게? 여기는 캠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띄워놓을게요. 이렇게 띄워놓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죠. 일단 임시적으로 이렇게 띄워놓을게요. 자, 질문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질문 받고
소통할 거 있으면 간단하게 소통하고 끝내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자, 요 채널 있죠? 형님 누님들, 요 채널 지금 제가 새로 팠습니다. 주식 공따 채널 유튜브에 이 채널 한번 좋아요와 구독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요 채널 제가 1000명 되면 1000명 공약을 한번 할 생각이에요. 1000명 공약, 1000명 달성 시 이벤트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10,000명 되면 또 뭐 하나 하고, 20,000명 되면 뭐 하고, 30,000명 되면 뭐 하고, 다 이 구간별로 제가 이벤트를 생각 중이에요. 이 채널 여기서 진짜 제가 배운 것들 하나도 빠짐없이 다 가르쳐드리고 있어요. 진짜 평상시 공개 방송에서는 못 보는 그런 그 내용들 있죠. 기법이나 그런 거 다 풀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진짜로 오늘 올린 건 상중이 기법이라고 제가 평상시에 매매하면서 썼던 이 기법 하나 올렸고요. 공구리 이거 같은 경우도 제가 심화 과정을 좀 올려드렸어요. 이것도 제가 평상시에 예전에는 모르던 그런 내용들을 제가 공부해서 올렸습니다. 네, 사슴님 100% 가면 10,000원이었던 게 잠깐만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공모주가 자 설명드릴게요. 예를 들어 공모주 가격이 10,000원이다. 10,000원이 더블이 되면 20,000원이에요. 즉 100% 올라가면 20,000원인 거예요. 아시겠죠, 사슴님? 여기서 만약에 20,000원이 더블 가면 40,000원이죠.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20,000원에서 40,000원 가면 100%예요. 근데 만약에 20,000원 여기까지만 볼게요. 20,000원 됐던 게 자 20,000원 됐던 게 예를 들어 30,000원 갔다. 30,000원 갔다. 그러면 최초에 10,000원에 공부받았던 게 30,000원이 됐기 때문에 3배가 올라간 거죠. 3배 상승. 맞죠? 그러면 이거는 200% 상승한 겁니다. 아시겠죠? 공모가, 즉 공모가 10,000원 기준으로 잡을게요. 공모가 10,000원이었던 게 2만원이 되면 100%가 올라간 것이고 3만원이 되면 200%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예. 자, 여기까지 봤고요. 질문 없으시면 방송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채널 좀 가셔서 꼭 좀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내년에 제가 공개 방송할 채널입니다. 이 채널은 일단 1000명은 기본적으로 채워야 됩니다. 일단 기본 빠따는 아시겠죠?